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2천만 원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중 4억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배당주에 나머지 3억은 돈을 불리기 위해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시드머니로 자산을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애초에 목적에 맞지 않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을 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슈드와 같은 배당주 ETF에 투자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것만큼 오르지 않는다고 잘못 투자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애초부터 시세 차익보다 배당에 더 초점이 맞춰진 상품이기 때문이죠. 배당도 많이 주고 시세 차익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불리고 싶다면 배당주가 아닌 성장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관심이 많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종목을 투자한 것보다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투자한 것이 훨씬 큽니다. 잘못된 투자 방법은 사람들이 좋다고 한 종목을 비싸게 매수하고 조금만 하락하면 손절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단기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계좌가 마이너스다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고점에 매수했다가 물렸는데 손절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건 장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투자 원칙과 계획이 없는 무지성 보유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가가 상승하여 본전까지 오면 그냥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물려있던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대부분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하며 손절을 쉽게 하고 장기 보유를 했지만 본전이 오면 팔기 때문에 긴 상승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든 싸게 사는 것이죠.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SK 하이닉스와 같이 많이 상승한 종목을 매수하는 건 좋지 않은 매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SK 하이닉스처럼 비쌀 때 매수해서 운이 좋아 더 상승하여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운이 안 좋아 하락하게 되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이죠. 근데 댓글에 많이 상승한 종목 골랐다가 운 안 좋으면 물린다는 논리라면 하락하는 종목도 운 안 좋으면 더 하락할 수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을 매수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할 것 같고 상승하는 종목은 잘 하락 안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싸진 가격을 사서 물리는 것과 싸진 가격을 사서 물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싸진 가격에 물렸을 때는 대응이 어렵지만 싸진 가격에 물렸을 때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응이란 더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여 저점 근처에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50% 싸진 상태에서 매수한 사람과 고점에 매수한 사람 둘 중 누가 더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싸게 산 사람이겠죠. 싸게 산 사람은 주가가 하락해도 평균 단가를 좀 낮추면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지만 고점에 매수한 사람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잊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과정이 답이 없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손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투자 원칙은 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을 때 투자금의 50%를 투자하고 나머지 두 번은 계좌 수익률 마이너스 50%될 때마다 남은 투자금을 반반 나누어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더 떨어지면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수량을 싸게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 방법으로 하면 상폐되지 않는 한 대부분 종목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주식 투자 7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항상 수익을 내왔고 세배 레버리지 FNGU, 속슬, 솔레이지, 차이나 전기차로 직접 투자하여 여러분께 증명해 드렸습니다. 항상 악재로 주가 하락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돈을 잘 벌어왔고 우량한 종목들은 아무리 현재 악재가 많아도 시간만 지나면 그런 악재를 해소하고 주가는 상승한다는 주식의 근본적인 특성과 규칙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셔야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지 않았지만 몇 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악재가 났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석유화 끝났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과 사람들은 이제 망했다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 투자해봤던 석유화학, 대환유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렇게 악재가 많아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대환유화 주가는 잘 상승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M도 소송 악재가 터져서 주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했고 실제로 저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았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떠날 때 매수해서 수익을 얻었었죠. 이처럼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듣보잡의 영업이익이 항상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엔간한 종목이 상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악재로 인해 상폐될까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할 때마다 공포를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하락이 있으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데이터를 믿고 공포에 매수를 하는 것이죠. 현재의 악재에 대해 백날 공부하고 잘 알아봤자 의미가 없는 게 그건 이미 주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 따라 사지 마시고 남들이 관심 없고 소외받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싸게 많이 사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목표 매도가까지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투자 습관만 가진다면 여러분은 돈 못 버는 일반 개미들과 달리 상승장에 인생이 변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말로만 떠들 수 있는 사람보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